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달라집니다. 자, 징역 1년, 중형. 이 중형을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는 감형시켜야 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에 나왔었는데 이걸 벌금형으로 어떻게든 감형시키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100만 원 미만으로 한 번 더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이재명 대표입니다. 과연 이게 한 번에 가능할까?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법조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두 단계 떨어뜨리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2심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상상의 영역에 있다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2015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의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가급적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판례가 나온 뒤부터는 항소심 실무가 과거처럼 1심의 양형을 기계적으로 깎아주는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요, 이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려면은 적어도 유죄 부분 중에 일부가 무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는 건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대입을 해보면은 가중사유가 한 6가지 있어요. 공직선거법 동종 전과 있죠. 그다음에 후보자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하면 가중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중계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TV 방송 출연을 통해서 굉장히 전파성이 높은 수단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백현동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돼서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련성 이런 것은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사항으로서 관심사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이 돼서 가중사유가 많이 있는데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이게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가중 영역으로 가면 징역형을 택했을 때 징역 8월에서 2년 네. 그리고 벌금형을 택했을 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이 양형기준 내에 정확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낮춰도 대법원 양형기준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이에요. 이게 100만 원 밑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제가 상상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대표로서는 조금 절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호소를 했는데요. 자필 진술서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무려 3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라고 직접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진술서 쓴 거다. 본인 작성을 드러내고 또 1심 선고에 대해서 유례가 없는 징역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하면 그 민의가 왜곡이 된다. 선거보전비 434억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인 내가 여기서 유죄를 받게 되면 선거보전금, 대법원에서까지 유죄일 경우 선거보전금 434억을 모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에, 공당에도 타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부재받아야 된다. 이 주장인데 이 주장 어떻습니까, 서 대변인님? 일단 그 모든 영역에서 그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선고를 앞두고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재판부에게 호소하는 거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당도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네. 선거보전 비용을 434억 원을 다시 반환했을 때는 정당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재판부가 그 부분도 같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안 볼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네. 일단은 좀 선고를 내려달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는 무죄 아니면 유죄예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 미만이다 의미가 없죠. 100만 원 이상이면은 그냥 유죄예요. 네. 피선고 박탈되고 그다음에 434억을 반환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는 오늘은 유죄 아니면 무죄의 날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들 저는 그냥 뭐 비판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송 대변인님, 434억 원 관련해서 지금 당비 반환해야 된다 이 주장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이 지금 434억 원을 2번 반환하고도 남을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한 건데요. 민주당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회계 결산한 것이 올해 2월 5일에
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라 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 날인이 돼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현재 민주당의 남은 정치자금이 450억 8,919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4월 30일 기준으로 작년에 넘어온 돈이 391억, 그리고 그 뒤에 벌어들인 돈이 453억, 거기서 393억을 쓰고 한 60여 원을 추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자금이 450억, 그리고 민주당 당사가 작년 7월 6일 중앙일보 주말판에서 추산한 바에 의하면 건물 가치가 450억이에요. 둘을 합하면 9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434억을 두 번 반환하고 남을 정도의 돈이다.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진술서에서 과도한 채무라고 표현을 했다고 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거짓말에 가까운 엄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은 아닐 테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저 돈을 민주당에게 내게 만든다면 본인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해서 재판부에 이런 진술서도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